두바이가 불타오를 뻔한 그 밤, 우리가 보낸 드론 327기가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목표물에 도달한 것은 단 한 기도 없었습니다. 우리 최정예 드론 부대가 12일 동안 공들여 준비한 작전이 40분 만에 전멸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기에 의해서였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작전 통제실에서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서 우리 드론을 나타내는 빨간 점들이 하나씩 그리고 연달아 사라져갔습니다. 327개의 점이 40분 만에 모두 지워졌습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작전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토록 얕보았을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 준장 카림 모사데그입니다. 나이는 54살입니다. 혁명 수비대에서만 28년을 복무했습니다. 드론 전력 개발에 특화된 장교로 최근 10년은 이란 드론 전력의 핵심 설계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테헤란에 있지 않습니다. 군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작전 실패 이후 저는 사실상 모든 직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보직 전환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작전의 책임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 근교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차를 마십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웃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란에서는 그것이 현명한 처세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카림이 그 잘난 드론 부대로 뭘 했냐고. 한국 무기 하나 뚫지 못했냐고. 28년 군 생활이 그게 다냐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자신했는지를, 그리고 한국이 왜 우리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란 드론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일반 항공 전력 부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시리아 내전을 지켜보면서 드론의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 없이도 드론 수십 기가 적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원에서 이 분야로 옮겼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임무는 소형 드론 100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드론 전술 개발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개념이었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100기 군집 드론 시험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란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참관한 가운데 우리 드론 100기가 동시에 이륙하고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했을 때 박수 소리가 사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사령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카림, 자네가 이란 군사력의 미래를 만들고 있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그 이후 드론 생산 규모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9년까지 이란은 연간 2,000기 이상의 군용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2021년에는 연간 생산 능력이 5,000기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즈음에는 우리의 드론 전력이 세계 최강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평가를 믿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드론이 세상 어떤 방공망도 뚫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자라는 동안 저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한국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2019년이었습니다. 정보 분석관 하나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준장님,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천궁이라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계약 규모가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을? 저는 당시 30년 가까이 된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성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S-400 시스템의 재원도 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반열에 낄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실제 성능 검증된 거야?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2015년부터 개발했고 자체 시험에서는 성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체 시험. 실전 경험은 없잖아. 아랍에미리트가 돈 주고 신기한 장난감 하나 산 거지. 드론 전술 전문가 레자 솔레이마니 대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주른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분쟁 지역도 없고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종이 위의 스펙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년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군과 함께 천궁 시스템의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표적 드론을 이용한 요격 시험이었는데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도 무시했습니다. 공개된 훈련 결과는 과장된 거야. 선전용이야. 레자 대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90% 이상이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우리 드론으로 포화 공격을 해도 뚫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0기 이상이면 달라. 50기쯤 막으면 대단한 거야. 300기면 무조건 뚫려. 그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2026년 3월 1일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해 10월 레바논 헤즈볼라가 우리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도 동시다발 공격 앞에서는 일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수량이 질을 이긴다. 300기 이상의 드론이 동시에 공격하면 어떤 방공망도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 레자 대령이 분석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준장님, 분석 결과입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능력은 분당 최대 약 8에서 10발입니다. 우리가 300기를 동시에 보내면 전부 막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래. 문제는 수량이야. 300기면 충분해. 바로 그 2023년에 또 다른 보고서가 왔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천궁 시스템의 2차 배치를 완료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두바이 주요 거점에 추가 포대가 설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메모를 달았습니다. 확인 요망. 실전 배치 여부 재검증. 하지만 그 확인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작업 자체를 소홀히 했습니다. 2019년, 2021년, 2023년 세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2026년 3월 1일에 찾아왔습니다. 두바이 작전을 최종 결정한 것은 2026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그 지시를 받고 즉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작전 준비 기간은 12일이었습니다. 저는 팀원 47명과 함께 주야로 준비했습니다. 드론 경로 최적화, 전파 방해 계획, 동시 발진 타이밍, 목표물 우선순위 설정.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공망 분석이었습니다. 전자전 담당 호세인 타브리지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두바이 방공망 분석 결과입니다. 패트리어트 팩3 포대가 2개 있었습니다. 예상 요격 가능 수량은 각 포대당 분당 4발입니다. 프랑스 크로탈 계열 단거리 시스템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자체 포대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천궁 시스템. 우리 분석에서는 이것을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했습니다. 실전 미검증. 총 예상 요격 가능 수량은 40분 동안 약 120에서 150기였습니다. 우리가 327기를 보내면 절반 이상이 뚫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믿었습니다. 천궁은 보조 시스템.
실전 미검증. 그 판단은 2019년부터 제 머릿속에 박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최종 브리핑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성공한다. 327기는 충분하다. 그들의 방공망이 다 막기에는 너무 많다. 팀원들의 눈에서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저도 자신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그 자신감은 3월 1일 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이 작전 개시 시각이었습니다. 테헤란 시간으로는 밤 12시였습니다. 테헤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본부 지하 3층 작전실. 그곳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지리아에 있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서버와 모니터들이 내뿜는 전자, 기기 특유의 냄새가 공기에 배어 있었고 모니터들이 뿜어내는 파란 빛이 군복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작전 통제실에는 저를 포함해 15명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이란 영토 안에서 대기 중인 우리 드론 327기를 나타내는 파란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밤 12시 정각. 발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27기의 드론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발진했습니다. 북쪽 경로 200기, 서쪽 경로 80기, 해상 경로 47기. 초기 10분간은 순조로웠습니다. 호세인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전자전 체계 정상 가동 중입니다. 이란 영역 내에서는 모두 정상입니다. 레자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작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15분, 20분이 지났습니다. 드론들이 착착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레이더 화면에서 파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개가 연달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호세인 중령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론 격추 확인됩니다. 북쪽 진입 경로에서 5기 손실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예상 범위 내야. 계속 진행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점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하나씩 사라지던 것이 2개씩, 3개씩, 5개씩 동시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인 중령의 목소리에서 평정이 사라졌습니다. 북쪽 경로에서 지속적인 격추 발생 중입니다. 속도가 우리 예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레자 대령이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외에 다른 시스템이 교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200개였던 북쪽 경로의 파란 점이 170개, 140개, 110개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너무 빠른 속도로. 저는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속도가 저것보다 빠를 수 없어. 다른 시스템이 가담하고 있어. 레자 대령이 분석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교전 특성을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요. 3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북쪽 경로 드론이 남은 것이 60기였습니다. 140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서쪽 경로에서도 손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경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자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교전 특성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말해. 레자 대령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으로 추정됩니다. 다중 교전 능력이 우리 예측의 3배 이상입니다. 분당 요격수가 우리 추정치의 3배를 넘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경로 드론은 이제 20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파란 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27개가 모두 0이 되었습니다. 호세인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드론 전기 손실 확인됩니다. 327기 전부 격추되었습니다. 목표에 도달한 드론은 0입니다. 제로. 327기 중 0기가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시간 동안 작전실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팀원들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작전실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분석 보고서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천궁 시스템의 실제 교전 능력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천궁의 동시 교전 목표 수는 우리가 정보로 파악하고 있던 수치의 최소 3배였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도 우리 추정치보다 길었습니다. 반응 시간, 즉 적 표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예측한 것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 우리가 2초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1초였습니다. 반응 속도가 2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우리 드론의 전파 교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인 중령이 전자전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천궁의 레이더는 복수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우리 전파 교란 장비는 단일 주파수를 집중 교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천궁은 주파수가 교란되면 자동으로 다른 대역으로 전환합니다. 우리 교란이 사실상 무효였습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작전의 기반이 된 2가지 전제, 수량으로 방공망을 압도한다는 것과 전파 교란으로 레이더를 무력화한다는 것. 2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천궁 하나가 2가지를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천궁이입니다. 한국이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5년에 완성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조 원의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사거리는 40km 이상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그중 가장 위협적인 것을 골라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레이더 탐지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작은 드론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 도약 방식 레이더를 씁니다. 전파 방해를 받으면 자동으로 다른 주파수로 바꿉니다. 사실상 전통적인 방식의 전파 교란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 처음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두바이 핵심 거점에 여러 포대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현지에서 함께 설치하고 운용 교육을 직접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병사들이 실제 드론 위협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수백 시간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옆에서 지도하면서 그 훈련이 3월 1일 밤 40분 만에 327기를 격추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궁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2023년에 이미 완전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 보고서에서 확인을 소홀히 했던 그 시스템이 두바이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인 3월 2일, 저는 보고를 위해 상부를 찾아갔습니다. 총사령관실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호출을 받고 들어갔을 때 총사령관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총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카림. 네, 사령관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327기. 네, 전부 떨어졌어. 네, 한국 무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사령관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저를 들어온 부대로 발탁한 분이었습니다. 그 눈에서 분노보다는 실망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인원들 재배치하겠네. 자네도 당분간 다른 업무를 맡게. 당분간. 그 단어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에서 28년을 복무했습니다. 드론 부대의 자원에서 10년을 바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40분 안에 끝났습니다. 3월 2일 그날 두바이 작전 결과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고 방공 시스템이 모두 격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 문장을 저는 이란 내부 보고서에서 읽었습니다.
한국의 천공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의 실전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안보 전문가들이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공 기술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방위 산업의 약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천공 시스템 개발진과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연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도의 이면에는 이란 드론 327기가 한국 무기에 모두 격추되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월 첫 주가 지나면서 충격적인 후속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3월 3일 이후의 일이라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이란 내부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천공두 시스템 추가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두바이에서 실전 성능이 확인되었으니 당연한 방향이었습니다. 계약 추정액은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천공 시스템 도입 검토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도 한국과 방공 시스템 협력 강화를 논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한국 천공 시스템 도입 의향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과 국경을 접한 나라입니다. 이란의 이웃 나라가 이란 드론을 막을 수 있는 한국 무기를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읽고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월 한 달 사이에 한국 천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의 수가 7개국에 달했습니다. 그 계약 추정액을 합산하면 1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우리가 40분 동안 한 번의 실패로 만들어준 홍보였습니다. 우리가 327기의 드론으로 한국 무기의 광고를 해준 셈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참담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도 찾아왔습니다. 작전 직후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집에서 국제 군사 전문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한 명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두바이 사건에서 천공 시스템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요격 성공이 아닙니다. 군집 드론 대응 능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27기를 40분 만에 전부 격추한 것은 세계 방공 역사에서 유례없는 성과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군집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기술이 세계 앞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군집 드론 방어 분야에서 한국이 표준을 만들 것입니다. 제 귀에서 그 말이 울렸습니다. 향후 10년간 한국이 표준을 만들 것이다. 저는 28년간 이란 드론 전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의 드론이 미래 전쟁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 327기가 40분 만에 모두 격추되었고 이제 한국이 군집 드론 방어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 앞에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이어 미국의 한 군사 전문 연구기관에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공두 시스템은 이번 사건에서 4가지 능력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첫째, 소형 저속 표적 탐지 능력입니다. 드론처럼 작고 느린 표적을 조기에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다중 동시 교전 능력입니다. 수십 기의 드론을 동시에 추적하고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전자전 저항 능력입니다. 전파, 교란 환경에서도 레이더 기능이 유지되는 능력입니다. 넷째, 빠른 재장전과 연속 교전 능력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빠르게 다음 발사를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발휘되었기에 327기 전부 격추가 가능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의 하청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전에서 검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의 하청 수준이 아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냥 따라하는 나라라고. 그 생각이 우리 드론 327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천궁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천궁 시스템 구매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의 수가 11개국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이 5개국, 중동이 4개국, 아시아가 2개국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총 계약 예상 규모는 최소 25조 원에서 최대 4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40분간의 교전이 40조 원 규모의 수출 기회를 한국에게 열어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두바이 사건 이후 천궁 시스템의 개량형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운용 경험을 반영해서 성능을 더 높이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도전할수록 한국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327기를 보내서 천궁의 능력을 시험해줬고, 한국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좋은 무기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충격의 연속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손실 규모를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드론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소형 드론부터 중형 드론까지 있었습니다. 평균 대당 제작 비용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소형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중형이 약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327기의 혼합 구성을 고려하면 총 제작 비용은 약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론 자체 비용만입니다. 작전 준비 비용이 있습니다. 12일간 47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연료, 통신 장비, 위성 데이터, 전파 교란 장비 운용 비용. 이를 합산하면 추가로 수백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드론 프로그램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 이란이 공급하는 드론 기술을 사용해온 여러 세력들이 이번 실패를 보고 우리 드론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두바이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고 서방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반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한국 무기에 막혔다는 메시지가. 저는 그 계산을 마치고 종이를 구겼습니다. 작전 이후 2달이 지날 무렵 저는 타브리즈 외곽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직 전환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퇴출이었습니다. 주어진 직책은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보고해야 할 회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마당에 나가 오래된 의자에 앉습니다. 타브리즈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습니다. 이란 북서부 특유의 산 냄새가 납니다. 저는 거기서 차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뉴스 화면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천궁 시스템 폴란드의 공식 수출 계약 체결 임박. 계약 규모 3조 8천억 원 예상. 저는 그 기사를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실전 성능이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두바이에서의 실전 성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실전이 우리 드론 327기가 모두 격추된 것이었습니다. 차가 입에서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레자 대령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브리즈에서 만났습니다. 레자 대령도 비슷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참여 책임자로서 그도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 구석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레자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판단을 했는지.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기 때문이야. 레자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준장님, 저는 좀 다른 것도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레자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천궁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15년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그것을 팔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훈련하는데 또 5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0년의 시간입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레자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20년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 전에 어떤 평가를 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2001년에 한국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대공 미사일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겠지. 레자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이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 무시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더 많이 조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면 알수록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천궁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12개국 이상이 도입했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 이상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미 시제기가 날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만듭니다.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저는 이 목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무시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이 그냥 조립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정보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19년 보고서부터 2023년 보고서까지 천궁 관련 내용이 있는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읽어보니 그 보고서들에는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 시험 결과 90% 이상. 특히 저속 소형 표적 대응 능력이 예상보다 높음. 드론 위협 대응에 특화된 설계로 보임. 추르가 분석 권고. 추르가 분석 권고. 그 권고를 우리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메모를 달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확인 요망. 그리고 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어차피 별것 아닐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입견이 327기를 잃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2001년으로 돌아가는 상상입니다. 그해 한국이 천궁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혁명수비대에 막 들어와 20대 중반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요? 25년 후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이란에 들어온 327기를 40분 만에 모두 격추할 것이라고. 저는 아마 웃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한국이 무슨 미사일을 만들어. 한국은 그냥 삼성이나 현대 만드는 나라 아니야. 그 웃음이 25년 후에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저력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총 한 자루 변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하고 최신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감히 전투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 비웃음 앞에서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기술을 쌓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은 계획을 세우면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과물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들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만든 것을 팔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훈련하고 설치하고 운용을 가르친 것이 그 예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2026년 3월 1일에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두바이 작전 이후 저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아랍에미리트 측 관계자 한 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특별한 것은 성능만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배치 때부터 훈련 때까지 내내 그들은 우리 병사들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새벽이든 언제든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이었구나. 그 관계자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일부에서는 한국 무기를 믿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검증된 게 없다고. 하지만 한국은 7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납기도, 품질도, 교육도 모든 것이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7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기술력 이전의 신뢰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천궁 시스템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바이 사건 이후 한국 무기의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도 계속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K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 전투기는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26년 이후에도 비행시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170억 달러, 2023년 200억 달러가 넘는 수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무시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나라의 무기에 우리 드론 327기가 모두 격추되었다는 것을. 이란의 드론 전력은 두바이 사건 이후 심각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드론이 한국 무기에 막혔다는 것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우리 드론 기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드론에 의존하던 여러 세력들이 다른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28년간 제가 공들여 키운 이란 드론 전력의 위상이 40분 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장 힘듭니다. 개인적인 실패보다 이란 군사력에 끼친 영향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대를 평가할 때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꾸준히 기술을 쌓아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의 노력을 짧은 순간의 인상으로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327기로 배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한 나라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천궁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만든 것입니다. 그 15년의 투자를 가볍게 보는 것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진짜 힘은 긴 시간 동안 쌓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의 7년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두바이 하늘에서 한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신뢰를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 현대, LG는 알아도 한국이 이런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방위산업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다 판매 자주포입니다.
K 전차는 폴란드에서 1000대 이상 계약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은 이번에 실전에서 327기를 격추하며 전 세계에 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힘을 327기의 드론으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 자부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의 군인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온 결과가 세계 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란의 한 장교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직한 평가입니다. 한국은 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은 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327기의 드론이 사라진 40분이 지나도록 지금도 타브리즈의 아침은 차갑고 맑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026년 3월 1일 밤 두바이의 하늘에서도 드론들이 저 구름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분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에 의해 그 장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를 무시한 자는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비싸게. 지금까지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의 충격 고백, 한국 무기가 우리를 막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